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송수봉 부천시 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송수봉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즉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송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송수봉 회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습니다. 이번 수사는 체육회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으며 내부 감사에서는 절차상 문제는 일부 있었지만 고의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제도 개선 등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평구가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재구조화에 나섭니다. 구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현황과 여건, 지역 특성, 가용 공간 확인 등의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설 변경을 통해 필요 시설을 확충하거나 시설 용도를 중복 지정해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는 도시계획시설 재구조화로 지속가능한 원도심 발전과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 구민 편의시설 확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올해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에 나섭니다. 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계양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원과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등으로 구성돼 운영됩니다. 이들은 매년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 수립사항 등을 심의 조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와 역량 강화, 주거복지, 문화여가와 소통 참여 등 3개 분야에서 총 26개 중점 추진과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이사 차량 지원과 청년 보드무채통 운영, 청년 친화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들의 공간인 계양 청년바닥을 활성화해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활동과 청년 소모임 활동을 지원해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25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참여자치단체들과 공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인항 김포지구 명칭 변경 공동대응과 공공주택지구의 재활용 기반 시설 의무 설치 건의, 협의회 공동사무부님제 추진 제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는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군,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8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을 다음 달 4일부터 사흘 동안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이동 측정 차량을 동원해 공장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선별되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습, 고의적으로 위반을 저지르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이나 조업 중지 조치 등을 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부천형 콘텐츠밸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문화산업협력 공동체를 발축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공동체에는 부천시와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부천시는 매달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과 재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등 문화산업협력 공동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부천 문화산업의 주요 거점인 웹툰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콘텐츠 기업을 집약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공간을 재편해 부천형 콘텐츠밸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찾아들고 있지만 북한강에서는 아직도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 북한강 상류 얼어있는 강 위에 낚시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낚싯대를 들고 빙어 잡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빙판 위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15cm는 넘는 것 같은데요? 한 15cm, 2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깨지지 않아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어는 소리와 녹는 소리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해빙기가 녹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고되면서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북한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이 녹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진 데다 겉으로 봐서는 얼음이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입니다. 이 중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는 절대 얼음 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무리하게 얼음 위로 올라가려다 패닉에 빠지기 쉬우므로 침착하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얼음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또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 막대기나 옷을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정부와 일기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이외 단지의 재건축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6월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26일 부천과 성남, 고양 등 일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우선 선도지구의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수립 지침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2차 선도지구 지정은 별도로 없이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순차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의 재건축 방안은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방식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발표합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재공모를 통해 새로 이전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GH 이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남양주시와 구리시 이외에도 고양, 파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이천, 용인, 여주, 광주 등 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인천 소재 기업 37곳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국내 1000대 기업 수는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 539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인천 소재 기업 37곳은 2022년과 동일한 숫자이지만 매출액은 7.2%, 순이익은 33.5%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곳이고 나머지 13곳은 건설업 등 비제조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기업들의 자산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하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3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거리 19곳과 도로 구간 한 곳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개선 대상 지역은 부평 동소정 사거리 등 4곳과 계양 신대 사거리, 서구 심곡 삼거리 등 3곳,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 등 2곳 등 모두 19개 지점입니다. 또 남동구 소래대교에서 소래포구 사거리까지 0.6km 도로 구간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노면 표시와 교통표지,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신호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이설, 교통섬, 도로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선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설계를 시작해 5월에 착공에 들어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소규모 영화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 사업은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의 개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모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안팎의 영화제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예산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영화제로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올해 11월 30일 내 폐막, 10편 이상 상영하는 경기도 소재의 영화제 개최 기간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광주 이주민 건강인권센터 이사장,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대에서 10대 경기도 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의 일환으로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1세부터 7세의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최소 1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 상품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 후 2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합니다. 시는 올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3월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일상 불편과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아울러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규제를 해소하는 데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방형 직위인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 2년에 인천시 지방부 이사관 또는 지방부 이사관 일반 임기제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해외 투자 정보와 동향을 분석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인천경제청의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됩니다. 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응모 자격 등 세부 사항은 인천경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26일 미국 하버드대학교 강단에 섭니다. 하버드대 현지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 공교육 플랫폼을 소개하고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과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